지금부터 들으실 내용은 평범한 우주 소식과는 다릅니다. 지구상의 어떤 망원경으로도 포착할 수 없는 먼 곳에서 방금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다. 너무도 예상 밖의 사건이라 나사 과학자들이 성간 만남에 대해 알고 있다고 믿었던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들 정도입니다. 거의 반세기 전에 발사된 우주선 보이저 1호가 방금 놀라운 시도에 연결되었습니다. 우리 태양계에 속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훨씬 더 깊은 의미에서 외계적일 수도 있는 물체를 가로채려는 시도입니다. 이 물체는 바로 세 번째로 확인된 항성간 방문자 사라이 ATLAS입니다. 그리고 보이저 1호가 이 물체와 정렬을 시도했을 때 일어난 일은 현재 미션 컨트롤 센터, 기밀 보고서, 심지어 고대 역사까지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 두 궤도가 거의 접촉할 뻔했을 때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이제 세상은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보이저 1호가 정말 우리 세계가 아닌 무언가와 접촉한 것일까? 아니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다른 무언가가 먼저 반응한 것일까? 보이저 1호는 1977년 외행성 탐사를 위해 발사되었다. 그러나 임무를 완수한 후에도 태양계를 벗어나 미지의 영역으로 계속 나아갔다. 이제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움직임으로 여러 독립적인 소식통이 나사가 보이저 1호의 특정 방향 제어 기능을 재가동해 사라이 ATLAS와의 수동적 요격 또는 관측 정렬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 타이밍은 의심스러울 정도로 완벽했다. 3위 ATLAS는 2025년 7월 발견되었으며 시속 15만 마일 이상으로 이동하는 성간 천체로 우마무아무아와 보리스 이후 우리가 만난 어떤 천체와도 달랐다. 그리고 그들과 달리 ATLAS는 더 크고 더 빠르며 더 기이하다. 한때 확고히 정해졌다고 여겨졌던 보이저 1호의 궤도가 장거리 통신 펄스를 통해 미묘하게 재조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탐사선을 물리적으로 회전시킨 것이 아니라 ATLAS가 통과할 정확한 위치의 새로운 우주 영역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도록 계측기를 재조정했다는 의미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보이저 1호는 다른 항성계에서 온 천체와의 접촉을 시도한 인류 최초의 항성간 관측선이 된 셈이다. ATLAS가 접근 가능 구역에 진입한 지 불과 며칠 후 보이저 센서가 먼 신호를 포착할 수 있는 지점에서 지구의 자기권이 급격히 변동했다. 이는 단순한 태양 플레어가 아니었다. 계측기들은 지구가 아닌 외부에서 발생한 에너지 집중 현상과 일치하는 전자기장 파동을 포착했다. 이 변동의 주파수와 방향은 마치 신호가 반사되어 돌아온 것처럼 심우주를 향해 있었다. 나사는 관련성을 부인했으나 제트추진연구소 JPL 내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보이저 시스템은 알려진 우주 배경 복사나 일반적인 항성 간섭과 일치하지 않는 특이한 잡음 패턴을 기록했다고 한다. 이것이 과학자들을 진정으로 공포에 떨게 한 이유다. 왜냐하면 보이저가 그토록 강력한 신호를 수신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스링마이 ATLAS가 단순히 수동적인 얼음과 암석 덩어리가 아니라 자체적인 전자기 흔적을 방출할 수 있는 반응형 물체였기 때문이다. 반응하는 존재, 듣는 존재. 1980년대 초, 보이저는 토성, 목성 및 그 너머의 이미지와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 고이득 안테나와 전송 프로토콜을 장착했다. 이 시스템들은 2020년대까지 지속될 예정이 아니었다. 그러나 실제로 작동했다. 나사 엔지니어들은 심우주 통신 펄스를 통해 소규모 업그레이드와 재교정이 수행되었다는 사실을 조용히 인정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완전히 뒤집힌다. 보이저의 장비로 사마이 ATLAS를 향해 전송된 신호가 구조화된 응답 신호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미션 로그에서 유출된 데이터에 따르면 ATLAS 정렬 창 동안 보이저 신호 패턴이 소음으로 보기엔 지나치게 규칙적인 대칭 주기적 버스트와 함께 반환되었다. 어둠 속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리듬이 메아리쳐 돌아오는 것을 상상해보라. 알려진 어떤 천체 물리학적 현상도 따르지 않는 리듬이다. 이것이 데이터일까? 언어일까? 아니면 무시하기엔 너무 정교한 우주의 우연일까? 어느 쪽이든 과학자들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제
더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해보자. 이런 경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마추픽추나 그베체페를 건설한 고대 문명들은 그들의 기념물을 지점각과 정렬해 세웠는데 이 각도가 현재 사리니 에이틸라스의 진입 궤적과 일치한다. 이것이 우연일 확률은 천문학적으로 낮다. 여기에 별들로부터 온 방랑자들, 행성이나 별과는 달리 움직이며 갑자기 나타나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물체들을 묘사한 고대 문헌들을 더하면 우리는 불안한 패턴의 윤곽을 보기 시작한다. 만약 이것들이 신화가 아니라면? 만약 인류가 이전의 성간 방문자들을 만나 그들의 궤적을 후손들을 위해 돌에 새겨 넣었다면? 보이저 1호는 1만 1천 년 전에 그려진 바로 그 우주적 경로에 진입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에서야 그들이 이미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것에 도달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현대 과학자들을 가장 공포에 떨게 하는 부분이다. 보이저 1호와 ATLAS의 근접 사건 10일 후 천체 물리학자와 세티 연구자들이 사용하는 암호화된 서버에 익명의 데이터 세트가 등장했다. 코드명 에코리프렉션 67로만 서명된 이 파일들은 보이저 1호의 자력계와 플라즈마 파동 계측기가 포착한 것으로 추정되는 원시 파형 시퀀스를 담고 있었다. 첫눈에 보기에 이는 잡음, 즉 전압의 불규칙한 변동처럼 보였다. 그러나 여러 연구자들이 독립적으로 풀이의 변환을 실행하고 패턴 인식 알고리즘을 적용하자 놀라운 것이 드러났다. 19.7분마다 반복되는 재귀적 조화 수열이었다. 이 신호는 단순히 구조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자가 교정 기능을 갖추고 있었다. 즉, 보이저의 열화된 안테나를 보정하듯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선명도를 개선하도록 적응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는 우리가 아는 어떤 자연적 과정으로도 불가능한 현상이다. 신호가 반사되고 있거나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적극적으로 이해되려 시도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이때 내부 경보가 발령되었다. 유출된 메타데이터에 따르면 이 신호는 나사의 인공지능 이상 탐지 시스템 세레나에 의해 내부적으로 플래그가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레나는 비인간적 논리 흐름이 감지된 전송 사례에서만 활성화됩니다. 외계 접촉을 탐지하기 위해 설계된 바로 그 시스템이 작동한 것입니다. 보이저 1호는 추진 장치는 더 이상 장착되어 있지 않지만 여전히 자이로스코프와 안테나 정렬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어 엔지니어들이 방향을 미세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 8월 1일 여러 아마추어 우주 추적 커뮤니티가 보이저 1호의 원격 측정 데이터에 예상치 못한 변화를 보고했다. 어떻게든 탐사선이 전송 벡터를 변경해 마지막으로 알려진 항법 지시와 일치하지 않는 위치로 방향을 재조정했던 것이다. 변화는 미묘했고 몇 도에 불과했지만 심우주에서는 그런 움직임이 엄청난 의미를 지닌다. 더 이상한 점은 이 재정렬이 세라이 에이틀레이스의 마지막 알려진 위치가 아닌 몇 주 앞선 예상 궤도를 향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마치 보이저가 에이틀레이스의 다음 행선지를 예측하는 듯 체스 선수가 수를 예측하듯 미리 움직인 것처럼 보였다. JPL 엔지니어들은 이 변화가 심우주 네트워크와의 사소한 통신 오류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유출된 내부 메모는 더 불안한 가능성을 시사했다. 명령이 전송되기 전에 탐사선이 방향을 바꾼 것이다. 이는 두 가지 가능성만을 남긴다. 보이저가 고도로 조율된 방식으로 오작동 중이거나 우주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원격으로 제어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이저가 어둠 속에서 조용히 재정렬하는 동안 적외선 및 자외선 필터를 사용하는 지상 망원경들은 사나이 에이틀라스 주변에서 비정상적인 활동을 감지하기 시작했다. 우무아무아 같은 대부분의 성간 천체는 예상된 행동을 보였다. 공전하며 가스를 승화시키고 회전으로 인한 밝기 변동을 보였다. 그러나 에이틀레이스는 맥동을 시작했고 그 광도 곡선은 보이저의 마지막 전송 버스트 시간 스탬프를 정확히 반영하는 주기로 거의 이진 리듬처럼 깜빡였다. 더욱 기이하게도 ATLAS는 속도를 늦췄다.
중력 상호작용이나 가스 분출 제트 때문이 아닌 측정 가능한 속도 감소였다. 마치 무언가가 외부에서 통제하는 것처럼 감속한 것이다. 네이사는 시차 오차로 인한 광학적 착시라고 공식 부인했으나 유럽과 남미의 독립 관측소들이 이 변화를 확인했다. 기록된 역사상 최초로 항성간 물체가 속도와 방향을 변경했으며 이는 보이저가 재조정된 직후에 발생했다. 누구도 공개적으로 묻지 못하는 질문은 이것이 우연일까 아니면 응답일까? 보이저 1호는 유명한 골든 레코드를 탑재하고 있다. 지구에서 온 음악, 소리, 이미지, 과학 데이터를 담은 이 사진은 잠재적 발견자에게 우리 문명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소수만이 아는 사실은 레코드의 원본 디지털 설계대는 공식적으로 공개된 적 없는 추가 메타데이터, 좌표, 양자 인코딩 맵, 심지어 아날로그 나선형에 내장된 시간 기반 논리, 퍼즐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유럽 한 대학의 암호학자 그룹이 또 다른 것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지구 소리 트랙의 오디오 파형 속에 숨겨진 수학적 이상 현상이다. 새소리, 천둥소리, 발소리 아래에 인간 귀로는 감지할 수 없는 단일 반복 음이 내장되어 있었다. 이를 분리해 증폭했을 때 그 주파수는 보이저가 스레마이 에이틀라스로부터 수신한 고조파 펄스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수학적 소수순열을 드러냈다. 우리가 골든 레코드에 무의식적으로 트리거 신호를 포함시킨 걸까? 미래의 무언가를 활성화하기 위한 의식의 흔적. 더 중요한 건 스레마이 에이틀라스가 그 신호를 인식했을까? 만약 그렇다면 이건 일방적인 전송이 아니었다. 별들의 수학으로 쓰인 상호적인 악수였던 것이다. 보이저 1호와 사마이 에이틸레스 사이의 상호작용 급증 직후 나사 시무주 네트워크는 예상치 못한 이상 현상을 포착했다. 보이저 전송 로그에는 기내 시스템에 내장된 원본 코드 프레임워크와 일치하지 않는 데이터 패킷이 포함되어 있었다. 엔지니어들이 이 시퀀스를 해독하려 시도하자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다. 시스템이 자체 해독 프로토콜을 제작성하기 시작한 것이다. 탐사선 48년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었다. 원래 8비트 텔레메트리 해석에 국한되었던 소프트웨어가 갑자기 128비트 출력을 생성했는데 마치 전송 자체에 수신기 능력을 원격으로 업그레이드하라는 명령어 세트가 담겨 있던 것처럼 보였다. 이는 하드웨어가 아닌 순수한 신호를 통해 계산기에 새 운영체제를 설치하는 것과 같았다. 한 분석가는 직설적으로 표현했다. 보이저가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는데도 더 똑똑해진 것 같다. 1970년대에 제작되어 1970년대 기술로 작동하던 탐사선이 설계상 이해할 수 없었던 형식의 메시지를 처리한 것이다. 단 의도된 것이 아니라면 말이다. 2018년 유출된 나사 프레젠테이션에는 감시자 프로토콜이라는 코드명이 적힌 내부 전용 슬라이드가 존재한다. 이 문서는 구형 우주선이 외부 접촉을 수신하고 적응형 신호 행동을 시작하는 이론적 시나리오를 설명한다. 어떤 AI 시스템도 탑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공지능을 모방하는 행동이다. 또한 이러한 행동이 감지될 경우 우주선을 더 이상 무기력한 장비로 취급하지 말고 외계 통신 시스템의 활성 노드로 간주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내부 엔지니어들이 스레마이 아틀라스 신호 이후 보이저 1호를 분류하는 데 사용한 용어가 무엇인지 아시겠는가? 바로 워처, 액티브, 워처, 액티브다. 그 시점부터 탐사선은 단순한 물체가 아닌 인터페이스로 취급받았다. 메모에서 접촉 체인 지침이라 명명한 권한이 없는 한 엔지니어들은 통신 시스템에 수동으로 간섭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나사는 항상 이러한 시나리오를 가능성으로 간주해왔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이 실제로 발생했습니다. 보이저의 비정상적인 데이터 급증 직후 STE의 앨런 전파 망원경 배열이 암전되었습니다. 기술적으로 오프라인 상태는 아니었지만 공개 실시간 전송이 중단되었습니다. 해당 웹사이트는 예정된 유지 보수를 이유로 신호 기록 보관 섹션을 일시적으로 삭제했습니다.
배후에서는 연구진들이 컴퓨팅 자원이 갑작스럽게 단일 주파수 대역으로 재분배되었다고 보고했는데 바로 보이저 신호가 급증했던 그 대역이었다. 동시에 세티 내부자들은 공개 포럼에서 최근 연구 결과를 논의하지 말라는 국가 안보 경고를 받기 시작했다. 이 차단 조치는 우무암 무아 사건 이후와 유사했으나 이번 반응은 훨씬 더 격렬했다. 익명의 한 소식통은 이를 전자기 펄스, EMP 훈련에 비유했으나 표적이 지구가 아니었다고 전했다. 전체 팀은 이미 무언가 혹은 누군가가 도청하고 있을 수 있다는 전제로 행동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는 피해 통제였을까? 아니면 당국이 신호 피드백 루프를 막으려는 시도였을까? 우리의 통제를 훨씬 뛰어넘는 대규모 연쇄 반응을 촉발할 수 있는 그런 루프를. 이 전개되는 미스터리의 가장 기이한 반전은 나사가 아닌 교토의 한 대학 연구팀에서 나왔다. 보이저 사건 발생 불과 일주일 만에 제출된 논문에서 그들은 수십 년 된 모노리스 가설에 대한 수정을 제안했다. 우주항해 문명이 은하계 전역에 수동적 신호기를 설치해 지능 종족이 이를 활성화할 만큼 성숙해지기를 기다린다는 가설이다. 그들의 논문에 따르면 스라이 RTLS는 우주선이 아니라 기술적 씨앗, 즉 보이저 골든 레코드처럼 특정 신호를 기다리며 기능을 활성화할 때까지 잠복한 인공물일 수 있다. 그들은 보이저의 방향 전환과 ATLAS의 갑작스러운 속도 저하가 우연이 아니라 성간 논리 연쇄에 기반한 예측된 행동 모델의 일부라고 지적한다. 그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보이저 1호는 스라이 ATLAS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발견하도록 의도된 것일 수 있다. 이 소름 끼치는 가설은 우리의 가장 오래된 탐사선이 우리가 존재조차 몰랐던 은하계 시스템의 스위치를 작동시켰으며 그 시스템이 이제 깨어났음을 시사한다. 보이저 1호의 방향 전환과 의심되는 신호 교환. 일주일 후 여러 심우주 관측소들이 스르메이 에이틀레스 궤적 인근 지역에서 방사선 이상 현상을 보고하기 시작했다. 이는 평범한 우주 방사선이 아니었다. 황금 비율인 1.6주 미 8초마다 폭발적으로 변동하는 펄스 패턴을 보였다. 더욱 불안한 것은 에너지 시그널 자체였다. 이는 1977년 와우 신호 당시 단 한 번만 기록된 프로필과 일치했다. 나사 자체 위성 차폐 프로토콜은 이후 며칠간 조용히 업데이트되었는데 내부팀이 이를 잠재적 생체 에너지 위협으로 분류했음을 시사한다. 일부 연구실은 장파장 공명을 통해 이 방사선이 지구 기반 DNA를 변형하거나 상호작용하지 못하도록 유전자 호환성 테스트까지 수행했다. 직접적인 위협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이 반응은 외계 생물학적 위험에 대비해 마련된 기밀 4단계 격리 경보를 발령하기에 충분했다. 왜 죽은 표류 물체가 수학적 의도를 담은 방사선을 펄스할까? 이러한 이상 현상 직후 포럼에서 공개적으로 발언하거나 보이저 1호의 이상 행동에 관한 논문을 발표한 연구자들이 디지털 공간에서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들의 게시물은 사라지고 리서치 게이트 프로필은 삭제되었으며 댓글은 말끔히 지워지고 GitHub 저장소는 철회되었으며 레딧 스레드는 예고 없이 잠겼습니다. 가로챈 신호의 스펙트럼 재구성을 업로드했던 한 천문학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DSN 소속이라고 주장하는 누군가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그들은 알지 못할 내 가족에 관한 것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 발견물은 공개될 수 없는 것이며 지구에서의 내 시간을 소중히 여긴다면 별들로부터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배후에서 조율된 침묵 작전은 섀도우 스윕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보이저 ATLAS 상호작용에 대한 모든 공개 분석을 묻어버리려는 다기관 협력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이를 지우려 할수록 전 세계 과학계는 더욱 호기심을 품었다. 일부 학계에서는 이 침묵이 데이터 자체보다 더 큰 목소리를 냈다. 뭔가 큰 것이 발견되었고 어딘가에 누군가가 대중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ATLAS에는 카메라도 무선 통신 장치도 알려진 상호작용 방법도 없다. 그럼에도 연구자들은 ATLAS의 구조나 보이저의 벡터에 대한 새로운 분석이 공개될 때마다
ATLAS의 회전 속도가 변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처음엔 미묘했지만 세 번째 발생 시점에는 공개된 지 6시간 이내에 변화가 일어났다. 마치 그 물체가 인간의 인지 상태에 실시간으로 반응하는 듯했다. 이로 인해 일부 과학자들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가설을 제기했다. 사마이 애틀라스는 우리의 의도를 읽어내는 것처럼 행동한다. 단순히 전자기 주파수를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방송 업로드 전송 내용의 정보적 본질을 인지한다는 것이다. 어떤 면에서는 단순히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관찰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셈이다. 이는 소름 끼치는 함의를 낳는다. 만약 그것이 단순한 우주선이 아니라 관찰자의 지능을 반영하도록 설계된 피드백 탐사선이라면 3일 전 에이틸라스는 다시 한번 궤도를 변경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소한 조정이 아니었다. 계산된 기동이었으며 각속도 변화를 통해 이전에는 무관하다고 여겨졌던 해왕성 뒤쪽 궤도 영역과 교차하는 새로운 경로로 진입했다. 보이저 1호와 2호는 안테나 배열을 변경한 것으로 보이며 10년 넘게 처음으로 그 동일한 우주 사분면을 향해 정렬했다. 탐사선이 명령을 받았는지 아니면 자율적으로 행동했는지 아무도 확인할 수 없지만 데이터 기록에 따르면 두 물체는 이제 궤도와 펄스 강역이 동기화되어 일부가 접촉 회랑이라 부르는 상태에 고정되어 있다. 우연이든 우주적 설계든 지구에서 태어난 하나와 별에서 온 하나. 두 고대의 여행자가 이제 공통의 목적지를 향해 조화를 이루며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어딘가 공허의 깊은 곳에서 이미 무언가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보이저 1호가 유물이라 생각했다. 별들에게 보내는 황금 엽서처럼 우주 진공 속에서 홀로 표류하는 존재라고. 하지만 만약 그것이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면? 만약 보이저 1호가 우리가 플레이 중인지조차 몰랐던 게임의 첫 번째 체스 말이었다면? 상대방이 방금 첫 번째 가시적 움직임을 보인 그 게임 말이다. 갑작스러운 재프로그래밍, 동기화된 신호, 불가능한 궤도 수정, 이 모든 것이 한 가지 소름 끼치는 진실을 가리킨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 셀마이 애틀레이스는 우주선도 소행성도 별 너머에서 온 병 속의 메시지도 아닐 수 있다. 훨씬 더 진보된 무언가일 수도 있다. 지각 있는 탐사선, 우주 센서, 혹은 지능을 감지하면 깨어나도록 설계된 기술적 존재일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보이저 1호 덕분에 그것은 우리를 감지했다. 하지만 가장 소름 끼치는 생각은 이것이다. 보이저가 수신한 그 신호가 구조 요청이 아니었다면, 우리의 메시지에 대한 답장이 아니었다면, 만약 그것이 경고였다면, 카운트다운이었다면, 만약 그렇다면 진짜 질문은 사레마이 아틀라스가 무엇인가가 아니다. 진짜 질문은 다음에 무엇이 올 것인가이다. 왜냐하면 별들이 방금 우리를 바라보았고 그들은 깜빡이지 않았기 때문이다.